음악은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 피부색이나 몸무게를 묻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걸 묻는 걸까? 한여름의 손끝에서 태어난 멜로디는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고 싶었지만 언제나 무거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28의 한여름은 100kg이 넘는 거구의 흑인 여성이었다. 풍성하고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는 종종 화려한 색상의 헤드스카프로 감싸여 있었고 그녀의 개성만큼이나 다채로운 옷들은 세상의 획일적인 시선에 맞서는 듯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코끼리, 검은 하마 같은 어린 시절의 놀림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차별의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교회 성가대의 소울풀한 가수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주류 음악계의 높은 벽은 그녀의 피부색과 체형 앞에서 더욱 견고했다.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은 K컬처의 열풍. 그녀는 기타 하나와 낡은 노트북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강남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었지만 여름의 자취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은 한없이 차가웠다. 한국에서 흑인이 그것도 그런 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반복된 면접관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열정으로 채워보낸 데모 테이프들은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차가운 답변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췄지만 세상은 그녀의 음악보다 외모를 먼저 재단했다. 내 살은 내 음악의 깊이야. 이 목소리는 이 몸에서 나온다고. 술기운을 빌려 허공에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새벽 공기뿐이었다. 절망감이 목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 밤, 여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X라는 익명으로 자신의 자작곡 데모를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 올렸다. 목소리는 기계로 변조했고 프로필 사진은 의미 없는 추상화였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곡. 그러나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X의 음악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온라인을 타고 번져나갔다. 미쳤다, 이 감성 뭐냐? 얼굴 없는 천재 X, 드디어 나타났다. 댓글창은 찬사로 도배되었고 각종 음악 커뮤니티는 X의 정체를 추리하는 글로 뜨거워졌다. 여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X로 불리는 이 기묘한 성공 앞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X 신드롬은 삽시간에 업계로 퍼져나갔다. 여러 기획사에서 X를 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K-톱 엔터테인먼트였다. 대표 강태준은 40대 후반의 남자로 희고 마른 체형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명품 정장을 고집했다. 그의 사무실은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와 유명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곳에 온기는 없었다. 그는 철저한 성과주의자이자 그 이면에는 냉혹한 외모, 지상주의가 숨겨져 있었다. 여름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K-톱과 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익명의 성공에 만족하며 숨어 지낼 것인가? 그때 우연히 여름의 데모 작업을 돕게 되었던 박유진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유진은 20대 중반의 작곡가 지망생으로 마른 체형에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청년이었다. 처음 여름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그는 산더미 같은 악보와 음악 장비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한국 과자 봉지들 사이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여름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데모를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나, 혹시 X 아니에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여름의 음악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유진은 여름에게 K-톱과의 계약에 대리인을 내세울 것을 제안했다. 대표님, 강태준 대표님은 실력도 보지만 이미지를 엄청 따지는 분이에요. 누나가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해요. 여름은 유진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계약은 X의 음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K-톱이 갖는 대신 익명성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작곡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강태준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계약 이후 X의 이름으로 발표된 곡들은 K-톱 소속 아이돌 그룹들을 연이어 정상에 올려놓았다. 여름은 약속된 작곡료를 받았지만 자신의 곡이 다른 이미지 좋은 신인 작곡가 김아름의 이름과 함께 공동 작곡으로 발표되거나
편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색깔이 지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김아름은 예쁘고 마른 체형의 아이돌 지망생 출신으로 강태준이 특별히 아끼는 인물이었다. 여름은 유진에게 울분을 토로했다. 내 음악이 성형당하는 기분이야. 내 영혼을 도둑맞는 것 같아. 유진은 그녀를 위로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X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열광했고 그의 정체는 연예계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았다. 여름은 익명의 성공 뒤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음악이 사랑받는다는 기쁨, 그러나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슬픔, 그리고 강태준과 K-톱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다. 이 가면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 한쪽 벽에 붙여놓은 듀크 엘링턴과 니나 시몬의 포스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피워내지 않았던가. 그러던 중 강태준은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K-톱이 올해의 제작자상을 수상하고 이 자리에서 X의 정체를 공개하며 활용점정을 찍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물론 그가 구상한 X는 여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김아름을 X로 둔갑시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름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와 음악,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유진아, 나 무대에 설 거야. 내 이름으로. 여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KM의 연말 음악 시상식.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별들이 총출동하는 밤, 스포트라이트는 꺼질 줄 몰랐다. 올해 프로듀서상 유력 후보로 강태준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고 동시에 미스터리 작곡가 X의 정체가 오늘 밤 밝혀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시상식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김아름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대 뒤 여름은 유진의 도움을 받아 방송국 스태프 복장으로 위장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괜찮겠어요, 누나? 강 대표가 알면. 유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여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답했다. 괜찮아. 이젠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그녀의 손에는 X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모든 곡의 원본 악보와 작업 파일이 긴 USB가 들려 있었다. 드디어 올해의 프로듀서상 시상 순서. 예상대로 강태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아들고는 준비된 수상 소감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K-톱에 숨겨진 보석이자 오늘의 주인공, 천재 작곡가 X에게 돌립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기대감 어린 함성이 터져나왔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무대 안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김아름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녀는 마치 백조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살짝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완벽하게 연출된 각본이었다. 김아름이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바로 X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단호한 목소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옆쪽으로 쏠렸다. 스태프 복장을 벗어던진 한여름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흑인 여성. 화려한 아프리칸 프린트 드레스는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다. 강태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저 여자가 왜 저기? 경호원, 당장 끌어내! 하지만 여름은 이미 마이크를 잡은 후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X입니다.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지난 몇 년간 K-톱 엔터테인먼트와 강태준 대표에게 제 음악을 빼앗기고 유령 작곡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무대 위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X의 곡들을 작업하는 영상과 강태준과의 계약서 일부, 그리고 그와 나눴던 대화 녹취록의 일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태준 대표는 제게 말했습니다.
대중은 돼지 같은 흑인 여자가 만든 노래를 원하지 않아 라고요. 객석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름의 폭로에 묻혀버렸다. 김아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름은 말을 이어갔다. 음악은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몸무게를 묻지도 않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장내를 가득 메웠다. 몇몇 관객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름은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치자 익숙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편곡의 X 히트곡 메들리가 흘러나왔다. 애절한 발라드에서 강렬한 댄스곡까지 그녀의 연주는 자유자재로 장르를 넘나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변조되지 않은 그녀 본연의 목소리, 깊고 풍부한 성량, 영혼을 울리는 소울풀한 음색은 모든 의심과 편견을 한순간에 잠재웠다. 그곳에는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그녀가 직접 만든 그녀의 영혼이 담긴 음악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장내는 마치 폭발할 듯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있었고 기립박수를 치는 동료 가수들도 있었다. 그 순간 여름은 더 이상 뚱뚱한 흑인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킨 위대한 아티스트 X의 그 자체였다. 유진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상식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다. 그날 밤 인터넷은 한여름과 X 그리고 강태준의 만행으로 도배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와 압도적인 무대는 K-팝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터였다. 다음 날 세상은 한여름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신문 일면과 주요 방송사 뉴스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시상식 무대 영상을 대서특필했다. 얼굴 없는 천재 X, 편견을 깨고 세상에 나오다. K-팝 산업의 민낯, 외모 지상주의와 착취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강태준과 K-톱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과거 그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익명의 제보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K-톱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계약 해지 요구가 빗발쳤다. 한때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강태준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여름은 시상식 다음 날부터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섭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처음에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유진의 격려와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음악 이야기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솔하게 우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유쾌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웃으며 던진 내 살은 내 음악의 깊이를 더해주는 든든한 베이스 같은 거예요. 이 풍부한 소리는 이 몸에서 나온다고요. 라는 말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며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에 일침을 가했다. 여러 대형 기획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해왔지만 여름은 유진과 함께 작은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는 길을 택했다. 이름은 소울비트 레코드. 피부색이나 외모,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음악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유진은 레이블의 공동대표이자 수석 프로듀서로서 여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김아름은 시상식 사건 이후 강태준과 결별하고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여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여름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훗날 소울비트 레코즈의 객원 보컬로 그녀와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여름의 첫 정규 앨범 컬러 오브 마이 소울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평론가들로부터 획일화된 K-팝 시장에 다양성의 숨결을 불어넣은 명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앨범에는 그녀가 익명의 X 시절 만들었던 곡들의 오리지널 버전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곡들이 다채롭게 수록되었다.
타이틀곡은 아프리칸 리듬과 K-팝적인 멜로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곡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는 여름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땀과 열정으로 범벅이 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바였다.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에 함께 울고 웃으며 피부색도, 몸무게도, 국적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여름은 종종 무대 위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놀렸던 코끼리, 검은 하마 같은 별명들을 웃으며 언급했다. 네, 저는 여전히 뚱뚱한 흑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저를 규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뮤지션 한여름입니다. 그녀의 외침에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녀의 외모를 비하하는 악플이 달렸고 인종차별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여름은 더 이상 과거처럼 움츠러들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악플에 재치 있는 댓글로 응수하거나 자신의 SNS를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녀의 음악과 행동은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올라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의 소수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수상 소감 말미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음악은 제 영혼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영혼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빛내세요.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 소울 비트 레코드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에서는 오늘도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젊은 아티스트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름은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앉아 새로 작업 중인 곡의 악보를 매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음악이라는 날개를 탄 그녀의 영혼은 이제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 터였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은 이미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아름다운 색깔들로 물들이고 있었다. 몇 년 후 소울 비트 레코드는 K-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레이블 중 하나로 성장했다. 여름과 유진이 발굴한 신인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아이돌 그룹과는 전혀 다른 개성과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음악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름은 제작자로서도 뛰어난 안목과 능력을 발휘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에 올라 노래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역할에 더 큰 보람을 느꼈다. 강태준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후 조용히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외모 지상주의와 불공정 계약의 망령은 여전히 K-팝 산업 곳곳에 남아있었다. 여름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레이블에서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종종 업계 포럼이나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K-팝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K-팝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색깔과 목소리를 포용해야 합니다. 어느 봄날 여름은 모교인 뉴욕의 한 예술고등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가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학교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 과거 외모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소녀가 아닌 세계적인 아티스트 한여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 음악이라는 꿈을 지키기 위해 걸어왔던 길,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던 순간들을.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강연 후 한 흑인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름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도 선배님처럼 뚱뚱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마르고 예쁜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은 여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세상이 너에게 맞춰주길 기다리지 마. 네가 세상을 너에게 맞추는 거야. 너의 목소리, 너의 음악,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름은 그 학생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온 여름은 유진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소울비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재단이 설립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음악 학교를 여는 것이었다. 여름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악기를 연주했다. 흙바닥에 둘러앉아 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여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시간은 흘러 여름도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 영혼을 노래하는 디바로 불렀고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았다.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여름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었고 공연장에는 수많은 국적과 세대의 팬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여름은 변함없이 파워풀한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녀가 20년 전 시상식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던 그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모두 함께 따라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앙코르 무대까지 마친 여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20년 전 저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시네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저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은 그 어떤 편견보다 강합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여름은 텅 빈 무대 위에 잠시 홀로 남았다. 수많은 함성과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새겼다. 절망과 희망, 분노와 환희가 교차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문득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처음 노래를 불렀던 어린 소녀 여름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의 자신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단다. 그리고 너의 음악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여름의 음악처럼 다양한 색깔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모니 같았다. 여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플레이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노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20주년 콘서트 이후 한여름 효과는 사회 다방면에 걸쳐 나타났다. K-팝 산업 내에선 아티스트의 외모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연습생 선발 기준이나 방송 프로그램 출연진 구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름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분명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소울비트 레코즈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획사로 자리매김했고 여름은 업계에 존경받는 대선배이자 멘토로서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건넸다. 박유진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여름의 가장 든든한 음악적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였고 두 사람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 가끔 술자리에서 유진은 처음 여름을 X로 의심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곤 했다. 그때 누나가 내 앞에서 데모곡 불렀을 때 진짜 온몸에 닭살 돋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다 싶었죠.
여름은 그런 유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유진이 없었다면 그녀의 싸움은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어느덧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름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고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 제작이 결정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화의 주인공 역할은 여름이 직접 발굴한 그녀만큼이나 뛰어난 재능과 강한 개성을 가진 신인 흑인 배우가 맡게 되었다. 여름은 영화 제작 과정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소울비트 파운데이션의 활동도 꾸준히 확장되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지의 소외된 지역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은 종종 이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공연을 펼치곤 했는데 그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이자 희망의 메시지였다. 노년의 여름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유진 가족과 이웃처럼 지내며 소박한 삶을 즐겼다. 그녀의 집에는 여전히 수많은 악기와 악보들이 가득했고 종종 젊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음악 작업을 하곤 했다. 그녀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갔지만 그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음악처럼 깊고 풍부한 삶의 흔적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여름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초대된 손님은 그녀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소울비트 파운데이션을 통해 성장한 젊은 음악가들이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하늘 아래 여름은 낡은 기타를 들고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어릴 적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처음 불렀던 찬송가였다.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기교 없이도 듣는 이의 영혼을 깊이 울렸다. 노래를 마친 여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삶은 한편의 긴 노래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분노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와 함께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여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 뿌려놓은 희망의 씨앗들처럼.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또 다른 여름들을 피워낼 것이었다. 그녀의 검은 피부와 풍만한 몸짓,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았던 영혼의 플레이리스트는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세월이 흘러 한여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K-팝의 역사를 넘어 전 세계 대중음악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졌다. 소울비트 레코즈는 그녀의 철학을 이어받아 국적, 인종, 외모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꾸준히 발굴하며 K-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름이 타계한 후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한여름 음악재단이 설립되었고 매년 한여름 다양성 음악상이 재능 있는 소수자 아티스트들에게 수여되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한여름 트리뷰 콘서트가 열렸다. 소울비트 레코즈 출신의 후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국내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녀의 명곡들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불렀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세대를 초월하여 그녀의 음악을 함께 즐겼고 공연장 전체는 뜨거운 열기와 감동으로 물결쳤다.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는 조금 특별하게 꾸며졌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 한여름이 시상식에서 폭탄 선언을 하던 그날의 영상이 흘러나왔다.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외치던 그녀의 모습.
이어서 화면에는 그녀가 소울비트 파운데이션을 통해 만났던 전 세계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름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름이 심어준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로 홀로그램 기술로 복원된 한여름의 모습이 나타났다.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그녀의 모습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홀로그램 여름은 특유의 소울풀한 목소리로 그녀의 마지막 미발표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작업했던 곡으로 제목은 무지갯빛 영혼이었다. 까만 밤하늘에도 별은 빛나고 거친 사막에도 꽃은 피어나네.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나를 가두려 하지 마. 내 안에 무지개 그 찬란한 빛깔을 봐.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평생에 걸쳐 외쳐왔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다양성의 존중, 자기 긍정, 그리고 희망.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자 무대 위에는 실제 후배 가수들이 등장하여 홀로그램 여름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노래가 끝나고 홀로그램 여름은 관객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평소 자주 하던 말,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던 그 말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은 그 어떤 편견보다 강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빛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홀로그램은 천천히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울림은 오랫동안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콘서트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한여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음악 그리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 박유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홀로 콘서트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름의 모습을 보며 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름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뚱뚱한 흑인 여성 작곡가 지망생과 마르고 평범한 한국인 청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 유진은 사진 속 여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보고 있죠, 누나? 누나가 바꾼 세상이에요. 누나 덕분에 이제 더 많은 여름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창밖의 서울 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한여름의 영혼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은 영원할 것이다. 세상 모든 한여름들의 가슴 속에서. 몇 년이 더 흘렀다. 한여름 다양성 음악상은 K-팝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시상식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무대는 한여름이 꿈꿨던 무지갯빛 영혼들의 축제와 같았다. 수상자들은 저마다 한여름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열어준 길을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여름이 처음 음악학교를 세웠던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은 이제 어엿한 음악도시로 발전했다. 한여름 뮤직 빌리지로 불리는 그곳에선 매년 국제음악 페스티벌이 열렸고 전 세계의 음악인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흙바닥이 아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여 제2, 제3의 한여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한편 K-톱 엔터테인먼트는 강태준 몰락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고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업계 사람들은 K-톱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아티스트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노력했다. 물론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와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여름 이전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다. 어느덧 노년이 된 박유진은 소울비트 레코즈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여전히 젊은 아티스트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한여름과 함께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끔 그는 한여름의 묘지를 찾아가곤 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음악은 모든 경계를 넘는다. 한여름이라는 짧은 글귀와 함께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새겨져 있었다. 유진은 묘비 앞에 여름이 좋아했던 하얀 백합을 놓고 그녀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을 떠올리곤 했다. 누나, 요즘 애들 음악 들어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누나가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는 마치 여름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대답 없는 메아리였지만 그는 여름이 듣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한여름 음악재단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여름의 미공개 유작들을 최첨단 AI 기술로 복원하여 새로운 앨범을 발매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을 흥분시켰다. 앨범 작업에는 박유진을 비롯하여 여름과 함께했던 동료 뮤지션들, 그리고 그녀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들은 여름의 음악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렸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아바타 형태로 접속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부활한 한여름의 음악을 함께 즐겼다. AI로 복원된 여름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소울풀했으며 그녀의 음악은 시대를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여름의 아바타는 수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그녀의 대표곡을 불렀다. 가상현실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실제 여름과 함께 있는 듯한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녀는 외롭고 가난한 이방인이었다. 뚱뚱한 흑인 여성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워담에는 족쇄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음악이라는 날개로 그 모든 편견의 벽을 부수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증명이었다. 외모가 아닌 영혼의 아름다움이, 편견을 이기는 재능의 힘이,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도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어디선가 한여름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라디오에서, 카페에서, 혹은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꿈을 꾸게 한다. 한여름.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그녀가 남긴 무지갯빛 영혼의 플레이리스트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외된 목소리들이 자신의 색깔을 찾아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년이 더 흐르고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변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왔고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다. K-팝은 여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형태와 내용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다양한 인종과 체형, 성 정체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국경 없이 활동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여름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녀는 마치 K-팝의 르네상스를 이끈 선구자처럼 여겨졌다. 한여름 음악재단은 이제 전 지구적인 문화재단으로 성장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소수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박유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의 손녀는 할아버지와 한여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이제는 촉망받는 AI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의 손녀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재단에 제안했다. 한여름의 모든 음악적 데이터와 생전 인터뷰, 자서전 등을 기반으로 그녀와 대화하고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고도로 지능적인 AI 썸머를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한여름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수년간의 개발 끝에 마침내 AI 썸머가 완성되었다. AI 썸머는 단순한 챗봇이나 음악 생성기를 넘어 마치 한여름의 영혼 일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여름 특유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말투로 사람들과 소통했고 사용자의 감정에 맞춰 즉석에서 위로의 노래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AI 썸머와 교감하며 한여름의 음악 세계를 새롭게 경험했다. 특히 외모나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했던 젊은이들에게 AI 썸머는 더없이 소중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박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AI 썸머와 처음 마주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AI 썸머의 아바타는 젊은 시절 여름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유진 씨. 아니, 이젠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AI 썸머가 여름 특유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유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AI 썸머와 함께 밤새도록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작은 자취방에서 여름과 함께 밤새 곡을 쓰던 그때처럼. AI 썸머는 단순한 추억의 재현을 넘어 새로운 창작 활동도 시작했다. 전 세계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가상 콘서트를 열었다.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소울풀하고 힘이 넘쳤으며 미래적인 사운드와 결합하여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AI 썸머를 통해 한여름이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덧 한여름이 처음 서울 땅을 밟았던 날로부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그녀가 처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포용적인 곳으로 변해 있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외모나 피부색 때문에 누군가의 꿈이 꺾이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녀의 100주기를 기념하여 인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우주 정거장에서 열리는 인터스텔라 소울 콘서트. 이 콘서트에는 AI 썸머와 함께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전 세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지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무대에서 그들은 한여름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 노래는 우주를 넘어온 은하계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콘서트의 마지막 AI 썸머는 지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100년 전 한 작은 행성의 작은 나라에서 한 뚱뚱한 흑인 여성이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음악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상을 날아올랐고 마침내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음악은 언제나 가장 깊은 영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는 그 어떤 경계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AI 썸머의 목소리가 우주 공간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저 멀리 푸른 별 지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한여름이 남긴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가 그 별을 그리고 우주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플레이리스트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되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